들리시나요? 출판으로 뭉친 예비 마케터들의 슬기로운 수다 생활. 여기는 스피커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피커 이화의 진행을 맡은 요니입니다. 여러분은 연휴나 주말에 무엇을 하며 보내시나요? 쉬는 날엔 온전히 침대에 눕고 싶을 때도 있지만 문화를 즐기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오늘은 눈과 귀가 즐거운 공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기니님이 소문난 긴긴밤 광인이라고 들었는데 평소에 공연을 많이 보시나 봐요. 지금 미리 조금 밑밥을 깔아두자면 네. 저는 그렇게 많이 보는 편 아닙니다. 단호하다. 한 달에 최소 4번 정도는 네? 보는 것 같아요. 많이 영화- 보는 거죠. 영화관도 그 정도는 안 가요. 우리는 그걸 많이 본다고 해요. 제가 주로 연극이랑 뮤지컬을 보는 편이고 콘서트도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면 종종 보고 다른 장르로는 창극이나 뭐 새로운 장르의 작품도 관심이 생기면은 보러 가는 편이긴 합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공연 즐겨보시는 편인가요? 포포님. 저는 즐겨보는 편인데요. 이 정도는 아니고 기죽지 마. 6개월에 한 번은 보러 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밴드를 좋아하고 있어서 밴드 콘서트 가장 많이 봤고 스스로 티켓 잡아서 가는 거는 콘서트, 페스티벌, 뮤지컬 정도가 있어요. 그 외에는 이제 친구들 중에 합창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 거 공연하러 멋있어. 공연 보러 가거나 하는 것 같습니다. 희희님은 어떠세요? 저는 자주 보진 않지만 연극은 그나마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김종욱 찾기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 편의점 진상들, 뭐 수상한 흥신소, 원투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애하기 좋은 날 이런 거는 무조건 썸 탈 때. 봐야죠. 그래서 이런 연극들 좀 재밌게 본 기억이 있어요. 블리님은요? 저는 많이 보지는 않고요. 좋아하는 아이돌의 콘서트밖에 가보지 못했어요. 가끔 표가 생겨서 뮤지컬이나 페스티벌에 한 번씩 가봤던 정도? 그리고 연극도 20살 초반에 한 번 본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공연을 많이 보진 않지만 가장 좋아하는 장르라고 하면 뮤지컬을 가장 좋아하는데 겨울왕국이나 레미제라블, 알라딘, 시카고를 봤는데 겨울왕국은 정말 눈물이 납니다. 기회가 된다면 서울에서도 자주 보러 가고 싶어요. 뭔가 추가적으로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겨울왕국 뮤지컬을 하거든요. 초연인가요? 그럴 거예요. 아마 라이센스 가져와서 할 텐데 지금 말도 안 돼. 오디션 보고 말도 그러고 안 있을 돼. 거예요. 말도 안 돼. 그거 진짜 재밌어요. 그 진짜 아동극이 아니라요. 그 어른들을 위한. 진짜 슬퍼요. 진짜 완전 그 감격스러울 거예요. 근데 그거 약간 옷 바뀌는 거 있지 않아요? 맞아요. 맞죠? 진짜 감쪽같이 변해요. 아니 너무 그 가면실처럼. 진짜. 유우님은 어때요? 사실 저는 진짜 거의 안 보는 편인데 거의가 아니라 그냥 아예 안 본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안 보는 편이라서 아마 여기 계신 팀원분들 사이에서는 제가 아마 할 얘기가 가장 없지 않을까. 근데 겨울왕국은 너무 좋다고 하시니까 만약에 뮤지컬을 하게 된다면 한번 보러 갈 의향이 갑자기 막 생겼어요. 봐요. 네. 그러면 가장 최근에 본 공연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유우님부터. 사실 저는 최근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 4년 전에 대학로 연극을 딱 한 번 본 게 전부거든요. 2호선 세입자라는 연극이었는데 그 지인이 이걸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가 1열에 앉았었는데 그 좌석을 세입자 좌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았는데 사실 저는 배우들이 저희한테 말을 걸까봐 보는 내내 약간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 좌석에 앉으면 말을 걸거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약간 가끔 소통을 하시는 배우들도 있으시다고 들어서 저한테 이제 질문이 들어오거나 반응을 요구하실까봐 혼자 오들오들 떨면서 봤어요. 그러면 희희님은요? 저는 그 기니 언니한테 사실 긴긴밤 보러 가자고 플러팅을 했었거든요. 그 제가 원래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을 잘 거는 편이 아닌데 왠지 기니 언니랑 너무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도 못 마주치는 상태로 같이 공연을 보러 가자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놀렸어요. 이제 말하면 얼굴을 봐야지 왜 바닥을 보고 얘기하냐고. 근데 어쨌든 플러팅에 성공을 해가지고 언니랑 최근에 긴긴 밤을 보러 갔는데 이제 5분도 안 돼서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하고 거의 막 한 100분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 내내 그냥 계속 우니까 그렇게 슬픈가? 뭔가 슬픈 부분도 있지만 용기를 주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뭔가 나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좀 눈물 콧물 찔찔 흘렸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더 눈물 나는 거. 이제 교실에 이미 소문이 난 거예요. 다 울었다고. 아직 말한 적이 없는데 연비님이 알고 있는 거야. 다 우셨어요? 유진 언니도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범인이 누군지 지금 누굴까 전혀 모르겠네. 근데 이게 웃겼던 게 약간 누가 말해주지 않았어도 이미 조합이 약간 다 울 것 같은 멤버였어가지고. 울보 좋아. 범인이 누군지 맞춰보진 않겠지만 이미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범인으로 추측되는 기니님. 저는 이제 최근에 뮤지컬을 긴긴밤이랑 이솝 이야기라는 뮤지컬을 봤는데, 긴긴밤은 저희 이제 스비 친구들이랑 같이 보러 갔는데 이게 원래 루리 작가의 도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뮤지컬이에요. 대충 그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펭귄이랑 이제 코뿔소 노든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저는 이거를 책 속의 인물들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이게 그리고 넘버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만약 궁금하면은 유튜브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긴긴밤 뮤지컬을 검색하면 이제 스페셜 커튼콜을 찍어서 올려주시는 관객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긴긴밤 보러 갔을 때 좀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같이 보러 가는 사람들이 엄청 기대를 하는 거예요. 부담을 주고 막 이거 재밌겠다, 막 설렌다, 막 이러는데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자리가 그리고 제 기준에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좀 뒷자리를 잡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어린이 관객들이 많이 오는 편이니까 사실 그 극장에 들어가서 다 잘 볼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신경 쓰느냐고 오히려 저는 전에 봤던 것보다 좀 덜 울긴 했는데 그래도 울었거든요. 볼 때마다 맞아요. 볼 때마다 막 눈물이 나요. 그냥 어느 파트만 나오면 그냥 자동으로 막 눈물이 고이고 막 그래서 막 걱정을 하면서 저도 나름 그때도 잘 보긴 했는데 같이 간 사람들이 울어야 되는데 울어야 되는데 이게 울지 않을 수 없는데 안 울었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획자처럼 맞아요. 그날 보러 가기 전에 이제 수업 듣고 갔으니까 이렇게 오면 제 옆자리에서 바로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진짜? 잘 봐야 될 텐데 엄청 걱정 많았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어떤 상태인지를 봤는데 다 눈물 범벅으로 막 그러고 있어서 영업은 성공했다 이러고 이제 같이 극장을 나왔던 기억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솝 이야기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이솝 이야기 있잖아요. 그 우화 같은 그런 얘기들 그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뮤지컬인데 이제 그리스 사모스 섬에서 이야기를 만들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넘버가 좋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다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조금씩 넘버는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나요? 네,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녹음 끝나고도 보러 갑니다. 어떤 작품 보러 가시는 거예요? 이솝 이야기 보러 갑니다. 긴긴밤은 아쉽지만 끝났어요. 그러면 블리님은 어떤 공연을 보셨는지요? 저 갑자기 기니님 뒤에 말하려고 하니까 머스타드 부끄러워지는데 저는 최근에 아이돌 콘서트를 보고 왔거든요. 사실 공연 같은 경우엔 돈이 많이 드는 편이니까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 외에는 많이 안 가보긴 했어요.
근데 작년에 우연히 초대권 같은 게 생겨서 페스티벌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일산 킨텍스에서 했던 Have a Nice Trip이라는 페스티벌이었는데 여기에 국내 가수뿐만 아니라 해외 가수들도 와가지고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날 헨리 무디라는 외국 가수한테 사랑에 빠졌는데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틱톡으로 데뷔한 04년생 뮤지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접었어요. 노래를 정말 좋아하지만 더 이상 커지면 안 되겠다. 스스로를 자제시켰던. 근데 이분 이번에 한국에 내한 오신다고 해서 좀 고민입니다. 가볼까? 가봐요. 가요. 마음을 안 접으신 것 같아요. 정말 좋아요. 딱 근데 부정기였던 노래. 거야. 딱 부정기. 그럼 포프님은요? 저는 미세스 그린애플이라는 일본 밴드 내한 콘서트를 다녀왔는데요. 그 반박의 의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현 일본 밴드 3대장이라고 불리는 밴드 중에 한 그룹이에요. 3대장이 누구냐면 이제 미세스 그린애플, 오피셜 히게단디즈, 그 다음에 킹누라는 밴드가 이제 지금 3대장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밴드가 처음 내한을 하는 거라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우리들의 명함 같은 콘서트를 한국에서 하고 오겠다라고 해서 저는 딱 그 타이틀곡만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가니까 타이틀곡 외에 진짜 자기들 색깔이 드러나는 곡들을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피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노래가 되게 잔잔해서 안 해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해줘가지고 엄청 기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성이라 보이지 않겠지만 거기서 이제 사온 요 라바밴드라고 부르는 굿즈인데 이게 일본 콘서트, 특히 밴드 콘서트 가면 거의 다 파는 굿즈예요. 네, 저의 최근 공연은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서 조성진 공연이 있다는 걸 2개월 전부터 알고 있다가 이거는 안 보면 후회한다 싶어서 친구랑 같이 꼬드겨가지고 보러 갔거든요. 왜냐면 한국에서 보려면 티켓팅을 거의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영국에는 그래도 자리가 꽤 있단 말이죠. 그래서 티켓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아서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도 있어가지고 가격도 5만 원 정도여서 괜찮았고 그래서 들으러 갔는데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 협연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들으니까 조성진이 어떻게 치겠다 이런 예상을 하고 가잖아요. 근데도 진짜 그 공기가 완전 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조성진 연주가가 손으로 친다가 아니라 온몸을 진짜 활용을 많이 해서 마음을 한껏 끌어가지고 연주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3-4번 들어갔다 나왔다 인사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귀엽고 뭔가 백마탄 왕자가 온 느낌이었고 머릿결이 진짜 좋으시거든요. 연주를 하실 때마다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막 흔드는데 너무 저 영화 같은 느낌? 그래서 너무너무 귀여웠고 아쉬웠던 건 제가 기차 시간 때문에 다 끝까지 못 보고 그냥 중간에 나와가지고 아쉬웠는데 한국 와서 또 많이 공연을 하셔서 또 가려고 하니까 정말 못 가더라고요. 피켓팅이라서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거 한국 공연 티켓팅을 시도는 해봤는데 진짜 거의 들어가자마자 없어가지고 진짜 힘들죠.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공연과 아직 친하지 않는 분들은 혹시 관심이 가는 공연 분야가 있을까요? 유우님? 저는 아까 제가 2호선 세입자라는 연극을 봤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잘 몰라서 굳이 고르자면 대학로 연극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기니님 추천해줄 만한 대학로 연극 부담 주기. 근데 약간 그 대학로도 공연이 느낌이 좀 다른 게 약간 오픈런으로 계속 하는 그런 공연들이 있어요. 2호선 세입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뭐 특정 기간에만 딱 올라오는 그런 연극들이 있어서 저는 그 후자를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앞에 그 오픈런으로 하는 공연들은 좀 많이 알지는 못하는 편인데 그 중에서 그래도 하나를 골라보자면
제가 거의 유일하게 본 공연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쉬어 매드니스라는 공연이 있어요. 그건 약간 추리극이고 근데 또 그게 관객 참여형이에요. 이런. 그렇다면 뒷자리에 앉아서 아, 하는 걸로. 뒷자리에 앉아도 되고 사실 뭐 다 말을 걸지는 않은데 그게 어떤 형식이냐면 살인 사건의 이제 범인을 찾는 그런 건데 재밌겠다. 관객이 참여를 해서 그걸로 이제 범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범인이 달라지고 음. 그리고 좀 범인으로 맞추기 어려운 캐릭터도 있어서 그 엔딩을 보기 위해서 팀을 짜서 이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 좀 재밌다. 흥미로운 공연이긴 해요. 음.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거. 너무 신선한 구성이라 네.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음. 그럼 희희님은 어떠세요? 저도 공연을 잘 몰라서 어떤 분야가 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아까 기니님이 창극이라는 말을 해줬는데 저 그것도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그래서 잘 몰라서 좀 제 식대로 말해보면 저는 그 뮤지컬 시카고를 꼭 보고 싶거든요. 제가 영화는 봤는데 뮤지컬로는 본 적이 없어서 영화 보고 맨날 노래 듣고 해서 벨마 빙의해가지고 혼자 막 노래 진짜 부르고 막 노래방 가서 그거 부를 때도 있어요. 정선아 너무 좋아서 맨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꼭 정선아의 벨마를 실물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 시카고에서 시카고 보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어차피 영어 잘 못 알아들어도 내용은 대충 아니까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니님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나요? 그럼 기니님은요? 저는 원래 이제 연극이랑 뮤지컬을 자주 보는 편이긴 한데, 제가 그 예전에 국립극장에서 공연장 안내원을 1년 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뭔가 그 극장에서 자체적으로 올리는 공연들이 많고, 막 조금씩 이제 대관을 받고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국립극장 소속의 창극단이랑 무용단이랑 그런 그 관현악 그런 단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창극이나 판소리, 뭐 한국무용, 뭐 이런 공연들을 좀 자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잘 볼 수 없던 공연들이 자주 올라오곤 하는데, 그래서 근무를 하면서도 이제 객석에 들어가면 이제 조금씩 노래를 듣거나 그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둔 후에도 뭔가 창극 쪽에서도 관심이 가는 공연들은 좀 보러 가기도 했고, 그래서 그만둔 뒤에는 귀토라는 공연이랑 패왕별이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좀 새롭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리스트를 보고 보러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토는 어떤 거예요? 그 토끼전이에요. 우와. 그래요? 네, 토끼전 이야기고 패왕별이는 그 다들 이제 알고 있을 내용이고, 네.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은 그 여우락 페스티벌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뭔가 국악이랑 락이 접목된 밴드가 우와. 공연을 하기도 하고 맛있겠다. 다양한 공연들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된다면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같이 가요. 그러니까 같이 가시면 될까요? 와, 근데 거기도 매니아층이 꽤 있어서 진짜? 그 패키지로 먼저 묶어서 팔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 패키지도 매진된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창극이 뭔지 궁금해요. 창극. 창극? 저도 그러니까 정년이 보면 약 국극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가요? 그냥 저 창으로 하는 영화. 약간 그 아. 옛날 그 춘향전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그런 거. 흥부전도 옛날에 올라온 적 있었고, 네, 아니면은 뭐 판소리극이랑 차이점이 그러니까. 인물이 다양하게 등장하던 거였나?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판소리는 한 네, 명이서 하는 오. 거. 장르를 제가 이쪽 장르는 잘 모르는 편이긴 한데 창극은 진짜 여러 명이 나오는데 제가 말하는 판소리는 이해했어. 제가 말하는 판소리 공연은 뭐 완창 판소리 이래가지고 한 분이 그 판소리 북 하시는 분이 맞아 북 하시는 분이랑 같이 해서 진짜 몇 시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도 막 한 두세 번 막 있기도 하고 진짜 그 공연을 보면
그 공연하시는 분의 에너지를 정말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 그러면 공연을 자주 보는 분들에게는 입덕극이나 최애극이 있을까요? 기니님? 무조건 있을 것 같아서. 아, 저 있죠. 사실 제대로 이제 처음 본 뮤지컬은 그 맨 오브 라만차라는 뮤지컬이거든요. 조승우. 맞아요. 근데 오. 조승우 배우는 아. 아니었고 오만석 배우로 봤는데 이제 다 아는 이제 돈키호테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거의 처음으로 본 뮤지컬이었는데 저의 입덕극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랭보라는 극이에요. 그 시인 랭보랑 이제 베를렌느라는 그 시인이 나오고 그런 그 두 인물이 거의 메인 주인공으로 해서 나오는 3인극인데 이게 원래 친구를 따라서 보게 된 공연이었어요. 제가 과가 문화예술 경영이어서 뭔가 뮤지컬이나 공연 관련해서 좀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 덕분에 이제 연극이랑 뮤지컬을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친구 따라서 보게 된 공연이었는데 그때 본 배우의 이제 목소리도 너무 좋고 넘버가 일단 너무 좋았어서 한 번 봤는데 이거 나 또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푹 빠지게 돼서 사실 그 시즌에 9번 정도 본 거예요. 뭐 안 하시고 이것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언니 부자야 이랬거든요. 근데 원래 그건 계산하는 게 아니야 이러더라고. 원래 이런 거 무덕들은 계산하면 이게 안 돼요. 와. 근데 원래 이제 대학로 공연 같은 거 보면 몇 번 이상 보면 이제 주는 증정들이 있거든요. 뭔가 그런 것도 이제 제가 가지고 싶은 거죠. 무슨 극마다 다른데 대본집을 주는 것도 있고 OST를 주는 것도 있고 약간 혜택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에 꽂혀서 이거 증정까지 받고 싶다 하면은 그거를 채워서 보는 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 뮤지컬 입덕극은 랭보라는 뮤지컬이고요. 최애극은 또 따로 있어요. 얼마나 봤을까? 맞네. 저의 최애극은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라는 2인극 뮤지컬이에요. 등장인물이 딱 2명 나오는데 한 명은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인 토마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은 이제 서점 주인인 엘빈. 이 두 사람이 30년 지기 친구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데 충격적이게도 이 이야기는 엘빈이 죽고 토마스가 엘빈의 송덕문을 써주기 위해 기억을 더듬어 보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미 엘빈은 죽은 사람인데 이제 토마스의 상상 속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고 약간 그러면서. 근데 이것도 정말 좀 많이 운 극이긴 해요. 그래서 겨울이면 꼭 생각나는 뮤지컬이기도 하고 이게 겨울 배경이거든요. 약간 크리스마스 이런 게 중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뮤지컬도 넘버랑 스토리가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공연을 제가 한 시즌에 여러 번 보면 다음에는 좀 못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랭보도 사실 9번 보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막 많이 못 봤어요. 근데 항상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스토리 오브 라이프는 그냥 매년 볼 때마다 계속 꾸준히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 최애극이구나. 언제 봐도 누구로 봐도 어떤 조합으로 봐도 참 항상 볼 때마다 좋은 걸 보면은 이게 내 최애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셀 수 없다는 건가요? 근데 셀 수 있을 정도로 봤어요. 저는 저는 그렇습니다.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는 거의 10년 정도 된 뮤지컬이거든요. 한국에서는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주년 공연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못 봤어요? 봤죠. 근데 저도 이제 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본 건 아니고 좀 늦게 본 편이긴 한데 한 3시즌인가 4시즌 정도로 본 것 같아요. 3시즌? 그래서 그 3시즌 동안 한 13번 본 것 같아요. 근데 대단하다. 3시즌 동안 13번이면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3시즌 동안 13번이잖아요. 그죠. 몇 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아까 한 시즌에 9번 봤는데
맞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그러면 그때는 겨울마다 보시는 건가요? 우와. 이건 거의 겨울마다 겨울쯤에 올라오기는 해요. 올해는 편이에요. 최근 올라온 건 23년에서 24년으로 가는 그쯤이 가장 최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언제 올라올지는 또 모르겠는데 올라오면은 한 번쯤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또 넘버가 몇 개 멜론인가 음원 사이트에 풀려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포포님은 어떠세요? 저는 극으로 치면 입덕극은 위키드인데요. 그 중학생 때쯤에 엄마께서 먼저 보시고 이건 너무 좋아서 너가 꼭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예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하기로는 정말 멀리서 봤던 걸로 한 3층 이런 데서 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지금도 그 1부 마지막쯤에 나오는 디파잉 그래비티의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이게 쭉 올라오는 연출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아서 위키드가 입덕극이고 이 이후에도 20살쯤에 한 번 더 봤었고 영화로도 한 2번인가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애 극은 아직은 없어서 제 맘대로 콘서트로 하면 제가 노래를 좋아하는데 어떤 노래를 라이브로 들으면서 막 와 감동이야 눈물 날 것 같아 막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희계단 그러니까 오피셜 희계단 내한 공연을 갔을 때 이런 기분을 좀 느꼈어요. 이 오피셜 희계단디즘 내한 콘서트는 제가 제 인생의 최고 콘서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충격적으로 좋았는데 이게 그 디파잉 그래비티처럼 기억에 딱 남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보통 슬로건 이벤트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콘서트 가면. 그래서 이제 앵콜 때 이렇게 슬로건을 보여줬는데 그 문구가 희계단과 우리가 만나는 세계선이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게 희계단의 대표 노래 중에 프리텐더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이 프리텐더의 가사가 그러니까 절대 이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노래인데 거기서 우리가 만날 수 있던 세계선을 골랐더라면 너와 이어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가사가 있어서 이 문구를 활용해서 쓴 슬로건 문구인데 거기 밴드 보컬이 이 슬로건을 보자마자 맞아 우리가 만난 세계선이야 이러면서 막 그런 감동적인 멘트를 해주는데 이 밴드가 내한을 거의 6년 8년 만에 왔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코로나가 있었고 밴드가 또 성대에 문제가 있어서 한동안 좀 노래를 못했었는데 그걸 다 회복하고 온 거란 말이에요. 진짜 눈물. 그래서 진짜 그 순간에 너무 감동적이었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거 제외하고도 라이브 실력이라던가 그런 점에서 너무 충격적으로 좋았던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로 조금 일본 밴드에 빠져서 요즘 맨날 이제 물 건너서 콘서트 보러 갈 생각으로 사실 미세스도 지금 콘서트 추첨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 번 떨어졌는데 다시 넣었거든요. 뭐 나중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팟캐스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추첨되길. 기대된다. 그러면 희희님 최애 연극 뭔가요? 저는 수상한 흥신소가 첫 연극이자 최애 연극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왜냐면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좀 다른 것들이 업데이트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왜 수상한 흥신소가 이렇게 기억에 남냐면 관객 참여형 공연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맨 앞자리 중앙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연극에 종종 등장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기를 했던 건 당연히 아닌데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저한테 어디서 왔냐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동래구에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연기를 하다가 내 전 여자친구가 동래구에 살았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한테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물어보고 내가 만두라고 하면 만두를 먹으니까 걔가 생각난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게 너무 재밌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근데 그 배우를 연극이 싹 다 끝나고
저는 담배를 안 피는데 그 담배 피는 골목에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분이 내 여자친구 약간 이런 식으로 해줘가지고 더 기억에 남았고, 근데 그때 너무 인상이 깊어서 연극은 다 약간 이런가 싶어가지고 연극을 좀 자주 봤는데 그렇게 관객 참여하는 게 흔한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잘 없는 거였어서 좀 그런 게 있다면 좀 찾아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는 입덕극 최애극까지는 제가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해서 가장 재밌게 봤던 뮤지컬은 아까도 말했듯이 겨울왕국인데요. 그 이제 엘사랑 안나랑 어린 역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크는 역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그 겨울왕국 1의 이야기로 연극이 진행이 되는데, 뮤지컬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 엘사가 얼음 계단을 만들면서 변신하는 장면이 가장 그 하이라이트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그 겨울왕국의 애니메이션 그 자체를 그냥 구현을 하는 거예요. 진짜 얼음 계단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 성 할 때도 다 그 구현이 되고, 그리고 가장 그거 하이라이트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 옷 바뀌는 거 있잖아요. 옷이랑 머리랑 이렇게 바뀌는데 진짜 엘사 눈물 나. 옷이 진짜 반짝반짝거리고 엄청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애들이 보면 진짜 이거 혹하겠다 싶은 거예요. 물론 저도 진짜 눈물을 엄청 흘리고, 그러니까 그 감격스러운 눈물 알죠? 슬픈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보고 내가 이걸 보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어서 가장 재밌게 눈이 즐거웠던 그런 공연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할지 좀 그니까요. 그 구현을 어떻게 할까 그걸 가장 기대 반 걱정 걱정 반. 그래도 그 이번에 옷 바꾸는 걸로 화제가 된 게 그 티니핑 뮤지컬에서 그 이은결 마법 맞아. 마법사 맞죠? 마법사라고 하죠. 맞아. 마법사가 그 옷 바꾸는 거에 참여를 해가지고 진짜 감쪽같이 바꾸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그런 거 생각하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저 희희님 참여형 연극 이야기 해주셔서 제가 참여해서 보진 않았지만 그 저도 추천받았거든요. 그 이머시브형 뮤지컬이라고 맞아요. 룰렛이라는 알죠. 뮤지컬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참여하는 거냐면 그 거대한 공간에서 그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관객들이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말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인물을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즐기는 거라서 만약에 이제 그 공연을 보진 않았지만 설명을 들었을 때 A라는 인물이 있고 B, C가 있으면 A 루트를 따라갈 수도 있고 B 루트를 따라갈 수도 있고 C 루트를 따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뮤지컬이 있는 걸 알아서 추천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 번 참여해봐서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엔 A 따라가고 맞아요, 나중에 맞아요. B 따라가고. 그리고 그게 이름 뮤지컬 제목이 룰렛이잖아요. 뭔가 게임이랑 관련될 있을 것 같잖아요. 네. 실제로 거기서 게임판에 참여하고 그런 활동도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보진 못했지만 근데 진짜 관심이 가는 공연 중 하나긴 했어요. 다음에 오면 또 한번 보고 싶네요. 그 후기가 너무 그 한 번 본 사람들이 막 미친 것처럼 다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참 무서운 뮤지컬이다, 뭐 연극이다 이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외국에서는 규모가 더 커서 뭐 건물 한 개 전체로 한다고도 들었습니다. 네, 그럼 여러 얘기들을 나눠봤는데 이렇게 공연들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하는 책과 관련된 공연을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소개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있으신가요? 기니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맨날 처음이죠. 저는 오만과 편견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연극이거든요. 이제 다들 이제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은 알고 있잖아요. 그 소설을 한 번쯤은 읽어봤을 거잖아요. 근데 이걸 바탕으로 한 연극이 있어요. 이 연극이 특이한 건 2인극이거든요. 남자 배우 1명이랑 여자 배우 1명이 인터미션 포함해서 150분의 공연을 이끌어가요. 단 둘이서만. 근데 오만과 편견이 다들 알다시피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 진짜 이름 외우느라 힘들었어요. 그쵸? 그 오만과 편견.
그 여자 주인공의 형제들도 엄청 많고 주변 막 친구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데 이 모든 인물을 두 사람이서 표현을 해요. 근데 등장하는 인물의 대부분을 이제 두 사람이 하는데 성별 상관없이 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메인으로는 남자 배우가 이제 다하시를 맡고 여자 배우가 엘리자베스를 맡는데 이제 중간중간 각각의 인물들을 상징하는 소품으로 퀵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상이 코트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걸 단추를 풀면 이제 또 다른 의상인 거고 뭐 부채나 안경, 모자 이런 걸로 각각의 인물들을 상징을 하면서 이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정신없을 것 같기도 한데 전혀 어색하지 않고 그 배우들의 연기로 이제 관객들을 좀 집중하게 만들고 뭔가 몰입할 수 있게끔 하는 매력이 있는 연극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 이 연극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또 올라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지금 언제 올라오나 맨날 이제 연부를 외우고 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보신 거예요? 제가 아마 22년? 23년? 제가 날짜가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너무 맨날 보시니까. 아니에요. 이게 조금 됐어요. 22년에 마지막으로 올라왔어요. 그쵸, 뭐 그럼 전날 좀된 먹었던 저녁밥 물어보면 어려운 것처럼 너무 일상이라. 아니에요. 근데 그건 진짜 배우들의 연기가 클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에 따라서 그 연극의 퀄리티가 달라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 이제 대부분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이고 연기 진짜 다 뛰어나신 분들이긴 한데 확실히 그 뭐라 그래 취향을 타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몇몇의 배우들을 봤는데 이 배우가 할 때가 진짜 좋다. 다시 또 왔으면 좋겠다. 평생 다하시를 해라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오면 제가 또 홍보를 때리겠습니다. 야, 좋아요. 진짜 재밌어요. 근데 약간 속상한 부분도 있었던 게 그 남자랑 여자 배우가 성별 상관없이 연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 배우가 남자 역할을 할 때는 멋있다 약간 그냥 특별한 반응도 없어요. 근데 이제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 역할을 할 때면 가끔씩 이제 웃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약간 객석에서. 근데 절대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아니고 저는 정말 집중해서 보고 있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제 가끔씩 막 그냥 남자가 여자 역할의 연기를 한다고 해서 약간 그런 반응들이 올 때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속상한 적도 있었습니다. 봐야 할 게 너무 많네요. 지금 엄청 안 본 게 많죠. 너무 많아. 저희 공연 동아리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공연 예술 동아리 가입하셨잖아요, 기니님은. 문화생활. 문화생활이. 네. 그러면- 문화생활 동아리도 하고 있어요. 맞아. 저희 스비에는 거의 2,000개의 동아리가 있어요. 모두가 엔잡으로 뛰고 있는.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추가적으로 또 소개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책을 원작으로 한 공연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거 보면은 책과 관련이 있거나 작가가 주인공이거나 글과 관련된 그런 공연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름만 간단하게 제목들만 말씀드리면 뭐 브론테 자매들 혹시 아시나요? 작가들? 브론테? 몰라요. 폭풍의 언덕. 그 그룹. 그 자매들. 글을 글을 썼던 자매들. 그 자매들의 이야기가 담긴 뮤지컬이 있어요. 그거는 또 이제 브론테라는 작품이고 또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 때 문인들의 이야기가 담긴 펜레터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펜레터? 펜레터 이번에 올라와요. 예술의 전당에서 하거든요. 토월 극장이었나? 이번에 좀 사이즈가 커지긴 했는데 이것도 넘버가 좀 좋아요. 혹시 그 이규영이 나왔던 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 나 혼자 산다에서도 그러니까요. 홍보 차원으로 연기하셨- 막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 공연 맞아요. 그거구나. 펠레터. 그것도 재밌고
또 김한기 화가랑 음. 김향한 이제 에세이 작가 음. 이렇게 두 분 계시는데 그 두 분이 부부거든요. 음. 그 부부의 이야기랑 또 김향한 작가님이 옛날 과거에는 이상이랑 결혼을 했었거든요. 이상. 이상이요? 이상. 이상. 시인. 시인이요? 네, 그 시인분. 그래서 그 러브 스토리가 담겨진 오. 뮤지컬이 또 있어요. 그건 또 이제 라흐헤스트라는 뮤지컬인데 그 러브 스토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김향한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약간 담은 뮤지컬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난설이라는 뮤지컬도 있는데 이거는 허난설원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또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사회찬미라는 뮤지컬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김우진이랑 윤심덕 이 둘의 이야기인데 그냥 김우진이 극작가니까 한번 넣은 작품이에요. 이건 약간 뭐라 그러지? 픽션이 섞여 있는 작품이라서 약간 호불호를 탈 수도 있는데 이게 대학로 뮤지컬에서는 엄청 메이저거든요. 이게 맨날 올 때마다 화제성이 있고 엄청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라서 한번 언급을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가지 마요. 저는 갑니다. 대학로로. 아, 이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책이랑 연극이랑 좀 관련이 많아서 그런지 함께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믿음사에서 맥베스랑 금빛 종소리 작가이신 김하나 작가님이 설명해 주는 걸로 세트로 구성한 그 티켓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공연을 보고 해설을 함께 듣는 그런 구성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인기가 많아서 참여는 하지 못했는데 그때 보면서 참 재밌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특히 맥베스 같은 작품은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끝나고 저자에게 설명을 같이 들을 수 있다는 거는 좀 좋지 않나 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민음사 인스타 같은 거 보면은 그 공연 참여 같은 공연 티켓 맞아요. 참여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추첨으로 해서 막 티켓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좋은 이벤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뭔가 책이 원작인 공연 같은 거는 그렇게 마케팅을 해도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저 최근에 되게 신기했던 게 있었는데 제가 그 해피엔드 시사회를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날 거라고 예상도 못한 믿음사 해가 지는 곳으로 책을 봤는데 어떻게 봤냐면 상영관에 들어가니까 그 영화 시작 전에 큰 스크린에 그 시사에 참여하신 분들 리뷰 남기시면 해가 지는 곳으로 책 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도 홍보를 하는 걸로 보고 나중에 확인하니까 그 책이 그 믿음 북샵에서 이달의 책으로 팔리고 있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신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역시 보통- 민음. 역시 민음. 보통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책도 관련돼서 좋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묶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또 같은 SF인 걸로 알아서 맞아요. 그래서- SF죠. 그렇구나.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포포님은 책과 관련된 연극 있을까요? 저는 완전 연극은 아니고 이제 유튜브에서 일상 뮤지컬 영상을 올리던 팀의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제 티키틱의 오늘이 무대, 지금이 노래, 일상을 무대로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티키틱은 일상을 주제로 하는 뮤지컬 영상을 만드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대학 다닐 때 그 강의실의 모습이라던가 딴짓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노래로 표현한 그런 영상들을 만듭니다. 이제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는 실제로 공연을 하는 팀은 아닌데 이제 유튜브를 하나의 무대로 써서 공연을 올리고 있었다는 점이 특이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공연의 모티브가 우리 일상과 많이 맞닿아 있고 특히 대학생과 직장인한테 많은 공감을 살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작 과정,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제작 과정이 고스란히 책에 담겨 있어서
창작물 뒤 창작자들의 고민과 노력,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사심이 좀 담겼는데 제가 여기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신영님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사실 그분이 좀 헤비한 뮤지컬 덕후이셔요. 그리고 본인이 음악 감독을 맡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서 매번 그 인스타 스토리에 그 뮤지컬 사진 찍는 데서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 거 올라오고 맨날 굿즈 티셔츠 입고 다니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뮤지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영상으로 표현했는지 뭐 이런 걸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분 덕분에 알았던 작품은 제가 혹시 이름을 틀리면 귀니님이 지적해주세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해요. 텍스트 투 노멀. 넥스트 투 노멀. 아 맞죠? 틀릴 것 같았다. 넥스트 투 노멀이라고 뮤지컬이 있는데 아주 강추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진 못해서 최근에 한 걸로 알았는데 그거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저도 사실 놓쳤습니다. 하지만 레전드 뮤지컬 중에 하나긴 해요. 티켓팅을 놓치신 거예요? 아니면 기간을? 기간을 놓쳤던 것 같아요. 바빴어요 저도 그때. 그냥 이런저런 공연들이 하도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다른 공연을 보느라고 공연 매니저. 지금 거의 그 밈이에요. 언니 어디가? 나 오늘 뮤지컬. 어디가? 뮤지컬. 언니 혹시 뮤지컬 배우야?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니까요. 그럼 나중에 언니 어디가 집 가? 왜? 왜 집에 가? 집에 가면 왜 대학로 안 가? 그리고 저 뽀뽀님이 말씀해주신 거에 약간 덧붙이고 싶은데 그 티키틱에서 뮤지컬 이제 관련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그랬잖아요. 네. 그 안에 실제로 뮤지컬 배우들이 맞아요.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친하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뮤지컬 배우분들을 보기 위해서 영상을 한 번 더 보고 두 번 더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도 계속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팀 활동이 끝났고 개인으로 다 퍼져서 하고 계세요. 사실 팟캐스트를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신영님이랑 그 천재이승국님이랑 그리고 겨울서점의 김겨울님이랑 그리고 그 뮤지컬 배우이신 성함이 기억이 안 납니다. 아리 집사님 계셔요. 맞아요. 그 아리 집사님이 계셔요. 다 알아. 그 네 분이서 같이 팟캐스트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좀 흥미가 많이 생겨서 이렇게 되었네요. 저희 성공해서 게스트로 큰 꿈이네요. 꿈이네요. 덕후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한번 각자 책임지고 한 명씩 게스트로 데리고 오는 걸로. 할 수 있을까? 파산하는 거 아니에요? 파이팅! 저 약간 요니님 지금 입을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네, 저 빨리 얘기하고 싶어요. 궁금해요. 저는요, 이게 제가 재작년에 서울국제도서전에 처음 가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창비에서 유원 연극이 열리니까 티켓을 추첨한다 이런 이벤트가 있어서 그냥 한번 댓글 달았는데 진짜 된 거예요. 근데 그때가 딱 서울국제도서전 기간이라서 이거 끝나고 공연 보러 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설레가지고 그때 그 창비 부스 가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고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연극장 가가지고 유언을 봤는데 확실히 책을 읽고 보니까 몰입이 진짜 너무 잘 되더라고요. 되게 작은 소극장에서 했거든요. 유언이라는 아이의 이름이 이제 원하고 송황한다는 뜻을 가진 여자아이인데 이제 과거의 언니를 사고사로 잃게 되고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수연이라는 친구를 만나요. 그 친구랑 상처를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는 정말 그 청소년 성장 소설의 소설인데 그때 이제 제한된 소품과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작을 너무 잘 구현한 연극이라서 그때 기억에 참 많이 남습니다. 이번에 백운유 작가님이 젊은 작가상 수상하셨잖아요. 저는 백운유 작가님이 청소년 성장 소설에 강하신 분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젊은 작가상 수상한 거를 그 작품을 보니까 완전 또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쓰는 어른 이야기도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열렸을 때 너무 재밌어 보여서 가고 싶었는데 저도 그때 이벤트를 참여한 걸로 아는데 당첨이 안 되더라고요. 네. 다시 올라오면 보고 그쵸, 싶은데.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블리님이 궁금해요. 블리님 얘기 들려주세요. 저는 사실 공연을 자주 보는 타입이 아니니까 책과 관련된 공연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최근에 영화로 나온 파과를 보고 왔거든요. 이게 원작 소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민을 좀 했어요. 영화를 먼저 봐야 될까? 아니면은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봐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때 딱 저한테 그 점님? 점님이 그거를 딱 말씀을 딱 정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영화부터 봐야 된다. 아 진짜? 맞아. 그래야지 이게 그 영화를 봤을 때 뒷장면 생각이 안 나서 더 몰입해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케이. 바로 이제 영화 보고 그리고 책 읽고 그리고 이제 파과와 관련돼서도 최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비교적 최근에 파쇄라고 또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읽기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짜라락 읽고 보고 하니까 확실히 이게 딱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소설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구병모 작가님 책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문체 자체도 되게 길고 뭔가 그랬는데 이렇게 영화로도 보게 되니까 확실히 이해가 잘 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친구한테 너무 좋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작년에 뮤지컬로도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요? 보셨나요, 코코님? 보진 않아. 기니님한테 물어보세요. 보셨나요? 봤습니다. 여기 다 봤어, 다 봤어. 그래서 올해는 또 이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 다시 그니까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파과 뮤지컬은 2번 정도를 봤는데 사실 그 파과가 뮤지컬도 있고 이제 영화도 나온 거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뮤지컬보다는 영화가 좀 더 잘 만들어진 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뮤지컬은 사실 넘버도 이제 좋은 건 몇 개가 있긴 있는데 약간씩 아쉬운 부분이 좀 드러났었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얘기지만 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2가 나오는데 2가 옷을 굉장히 좀 많이 갈아입어요. 원래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요? 근데 제가 이제 책은 조금 옛날에 봤었는데 영화랑 조금 비교했을 때는 뮤지컬이 약간 좀 패셔니스타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왜 이런 옷을 입었었지?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뮤지컬도 본 지 좀 돼가지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기는 한데 뭔가 실크 느낌의 하늘색 약간 청록색 그런 느낌의 블라우스를 입고 나올 때도 있었거든요. 연희님 표정이 약간 안 그려져가지고. 그쵸? 네. 뮤지컬에서 그런 옷을 입고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왜 이런 옷을 입고 있지? 그러고 양복 같은 것도 꽤 입고 나오고 사실 영화에서는 그 딱 한 번 정도 나오잖아요. 잠깐. 아주 잠깐. 그것도 약간 변장? 혹시 스포일러가 되려나요? 괜찮아요. 살짝 그 변장을 해서 기업에 잠입한 그런 느낌으로 짧게 나오거든요. 근데 뮤지컬에도 그 장면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장면 외에도 뭔가 차려입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 킬러라는 생각이 조금 덜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패셔니스타 킬러? 눈에 띄면 안 되는데 너무 눈에 띄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뮤지컬 속에서의 조각은 정말 좋았고 넘버도 좋았고 배우님들도 정말 좋았고 개인적으로는 뮤지컬을 2번 봤던 게 다른 2를 보고 싶어서도 있었고 첫 번째 봤었던 류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보통 뮤지컬 영화 같은 거 한번 나오면 또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아까 그 블리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영화를 먼저 볼지 아니면 책을 먼저 볼지. 근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그 제 과를 공개하면 이름이 너무 특이하니까 제가 문학이랑 콘텐츠를 둘 다 배우는 과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걸 많이 배웠는데 그걸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 무조건 영화를 먼저 봐야 된다. 왜냐면 진짜요? 왜냐면 영화 자체가 만들어질 때 책이 압축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그 시간과 이 영화의 시간을 비교했을 때 영화의 시간이 아주 짧고 아주 축약된 거라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영화를 보면 너무 시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책 대신 영화를 먼저 봐서 예고편에 가깝죠. 그 책의 전체 분량에 비하면 영화를 먼저 보고 책에서 숨은 이야기를 참는 게 더 재밌을 거라고 하셨어요. 혹시 반대되는 생각 가지시는 분도 계세요? 저도 이제 뽀뽀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편이에요. 반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책 먼저 읽으신 분 없어요? 근데 사실 저는 공연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긴긴밤도 그렇고 파과도 그렇고 사실 둘 다 이제 책을 먼저 보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뭔가 그 책을 먼저 보니까 공연을 볼 때도 이제 어떤 일이 벌어날지 그게 다 이제 예상이 가고 이제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 콘텐츠를 볼 때 원작을 먼저 보기보다 그 2차 매체를 보는 게 훨씬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 저는 제가 공연이란 걸 즐겨보질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책이 주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는 상황들을 저희가 마음대로 상상하면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상상한 그때의 그 이미지, 그 구현된 이미지를 실제화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제대로 그 상황에 몰입해서 그때 비슷한 감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약간 이런 걸 비교하면서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는 무조건 뭔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연이라는 걸 진행을 하면 세트장이 만들어지고 배경이 저희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제 상상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직접 눈에 보이는 것과 비교하는 과정이 더 즐겁다고 느껴서 저는 무조건 책부터 읽는 것 같아요. 저도 영화를 먼저 보고 책을 읽으면 그 영화 속의 인물들이 생각이 나면서 읽으니까 이 상상에 제한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약간 그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다가도 영화를 보면은 약간 영화 인물로 이렇게 휘리릭 바뀌어서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아쉽다는 느낌도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공연은 아닌데 위저드 베이커리에 나오는 그 마법사를 책으로 상상하면 되게 뭔가 마르고 시니컬하면서 근데 뭔가 멋있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어떤 일러스트 작가분인지 뭐 만화인지 기억 안 나는데 진짜 뚱뚱한 진짜요? 제빵 아저씨로 그려놓은 거야. 그래서 그때 막 팬들이 엄청 뭐라 해가지고 그림을 바꿨던 게 있었거든요. 내가 생각한 마법사를 돌려달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책과 공연 어쨌든 뭐 그런 만화 같은 것도 그 원작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좀 잘 구현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웹툰도 보면 팬들이 팬층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드라마나 영화로 구현했을 때 되게 그 반발이 오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그 캐릭터를 잘 구현해야 그 영화나 드라마도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책을 읽으시다가 이거 한번 공연이나 드라마로 제작됐으면 좋겠다 했던 그런 책이 있을까요? 저부터 말할까요? 네. 좋아요. 그 제목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안 된 건 아닌데 이제 지금 많이 언급이 안 되는 그 소설이에요. 네루다의 우편배달부라는 이제 안토니오 스카르메타의 소설인데 칠레의 유명한 시인을 배경으로 해서
그 시와 어떤 메타포와 비유를 하나도 모르는 우편 배달부가 그 시인의 우편을 전달해주기 시작하면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어떤 소녀한테. 근데 그 소녀한테 무언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인한테 당신이 나한테 이런 비유와 메타포를 알려주면 안 되겠냐 하면서 시작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소설 자체가 그 유명한 네루다 시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대화에서도 되게 뭐랄까요, 대사감이 되게 좋다고 해야 될까요? 책인데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읽히거든요. 그리고 그 메타포, 이제 비유나 뭐 은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는 소설이라서 공연, 특히 뮤지컬로 만들어지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해요.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음. 그쵸? 찾아봤는데 이제 대학교 학생들이 창작으로 만들거나 옛날에 연극으로 한번 만들어진 적 있고 지금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 외국 그 책인가요? 네, 세문전에 있습니다. 아, 세문전. 저는 그 어린 왕자로 유명한 생텍쥐페리 작가님 계시잖아요. 그 작가님의 다른 작품 중에 하나인 야간 비행을 극으로 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살짝 찾아보니까 아주 짧게 잠깐 리미티드식으로 했어요. 진행한 적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야간 비행은 야간 항공 우편기를 조종하는 이제 파일럿들의 이야기인데 생텍쥐페리의 사실 본업이 조종사였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물론 공군 장교였지만 그래서인지 그 소설에서 비행에 대한 고증이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비행하는 야간 비행사와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 이제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그 야간 비행사를 사랑하지만 냉정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굉장히 읽으면서 마음 아픈 순간들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짧지만 그 이야기의 몰입도가 너무 좋아서 순식간에 읽어내릴 수 있고 그리고 연극으로 잘 구현해낸다면은 기존의 독자들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어서 저는 이 야간 비행이 다시 한번 극으로 나오면은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거를 극을 안 봐서 몰랐는데 이걸 모티프로 한 작품이 뮤지컬로 있었어요. 진짜 어떤 작품? 근데 저도 이 뮤지컬을 이름만 듣고 봐야지 했다가 놓친 작품이어서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이러고 생각이 났는데 이제 비아 에어 메일이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이거 그래도 비교적 최근이거든요. 24년이에요. 24년에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야간 비행이랑 그 1920년대 항공 기록 그 비행사들의 운항 일지 이런 걸로 이제 모티프가 돼서 창작이 됐다고 하네요. 저도 이거를 공연을 못 봐서 좀 아쉬운데 다시 한번 올라왔으면 좋겠고 전 아직 야간 비행을 못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읽고 가실 건가요? 보고 일단 이 뮤지컬이 언제 또 올라올지 모르니까 책을 먼저 읽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희희님은 없으세요? 저는 소년이 온다가 뭔가 연극으로 만들어지면 보러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빠르게 찾아보니까 19년에 휴먼 푸가라는 이름으로 소년이 온다를 진짜? 연극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원작 자체로 공연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부산에서 왔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에서 있을 때 카페에서 알바를 한 4년 정도 했어요. 근데 부산의 그 카페는 어르신 손님도 되게 많이 오는 곳이었는데 한 반 정도의 손님들이 계엄에 대해서 계엄을 왜 그렇게 무서워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들리잖아요, 알바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반은 뭐 당연히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또 반 정도의 어르신들이 아니 요즘 젊은 친구들은 계엄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막 시위하고 이렇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겪어봐서 무섭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 말들이. 물론 그게 좀 엄청 마이너한 의견인데 내가 하필 그걸 들은 걸 수도 있지만 그걸 듣고 제가 좀 놀래서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있구나. 인터넷 세상에서만 사는 줄 알았는데 정말 저 말을 내가 듣게 됐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소년이 온다가 총소리 같은 것도 연출을 하고 하면 되게 무섭잖아요. 사실 뭐 시체들이 쌓여있고 이런 게 묘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동호하고 정대 뭐 그런 이야기가 공연으로 한번 만들어지면 계엄의 무서움을 안 겪어본 저는 더 확실하게 알게 될 테고 그리고 무섭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이건 정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국가적인 폭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그런 참혹한 비극을 한 번은 다뤄야 할 얘기 주제인 것 같긴 해. 문학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기도 하고. 그렇죠. 맞아요. 다른 분들 없으신가요? 다른 분들? 생각나는 게 없으실까요? 저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면 저는 아까 위저드 베이커리 얘기 나왔을 때 이거 좀 공연화되면 재밌을 것 같다고 느낀 게 이야기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그 구현할 점이 되게 많다고 느꼈고 그 마법사 그 위저드 베이커리에 있는 마법사 그리고 그 소년 맞죠? 그쵸. 그 소년의 그 둘의 관계성이 너무 잘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 보러 갈래요. 그니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기니님 혹시 없나요? 그 소식? 나온다는 소식 어디 안 들려요? 글쎄요. 그 다음엔 직접 만드는 거 어때요? 제가요? 근데 최근에 느낀 게 청소년 소설 뮤지컬 하나 연극화가 진짜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얘기를 안 드렸었는데 유진과 유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공연으로 다시 올라온 적도 있었고 청개의 파랑. 맞아요. 청개의 파랑도 연극으로도 올라오고 뮤지컬로도 올라오고 두 가지 버전으로 올라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봤던 건데 종의 기원도 이제 뮤지컬로 나왔었거든요. 우와, 정유정 작가님인가요? 맞아요. 종의 기원. 근데 저는 사실 솔직하게 이 말씀을 드리면 책 자체는 호감 가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 종의 기원이 사실 사이코패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이코패스가 1인칭으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제 납득시키려고 그러고 약간 그런 식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가지고 책은 사실 그냥 소재가 조금 불호였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작가님의 스타일이나 그런 거는 막 잘 읽히고 진짜 잘 넘어가고 재밌게 읽은 편이긴 한데 근데 내가 보면서 얘 이야기를 왜 듣고 있고 왜 얘가 합리화를 하는 거를 내가 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사실 그 결말까지가 진짜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뮤지컬 소식을 들었을 때도 이거를 한번 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뮤지컬 배우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 한번 보러 가기는 하자 이러면서 뮤지컬을 보러 갔었는데 근데 소설로 봤을 때보다는 좀 반감이 좀 덜한 느낌이긴 했어요. 그냥 근데 이걸 한번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내가 이 책을 불호로 느꼈는데 뮤지컬을 봐도 되겠느냐. 한번 본 사람들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재 때문에 불호인 거면 그냥 노래랑 연기를 보러 간다고 생각을 해라. 그냥 넘버랑 연기를 즐기러 한번 가봐라. 한번 볼만은 하다. 그리고 좋아하는 배우니까
뭐 필모 챙기고 싶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추천받아서 한번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뭔가 숙제처럼 느껴지신 건 아니죠? 아니, 숙제처럼 느껴진 건 아니고 또 제가 종의기원을 봤을 때 젠더프리 페어가 있어가지고 여자 배우들로만 이루어진 그런 회차들이 있었거든요. 원작이랑 좀 다르기도 해서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달라지는. 그쵸? 자, 이제 오늘은 공연에 대한 각자의 취향을 나누고 책과 관련된 공연까지 추천을 받아보았는데요. 누군가에겐 새로운 관심이 생기는 계기가 되고 또 누군가에겐 감상을 다시 떠올리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스비커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같이 들어요. 안녕.